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라는 강좌의 첫 번째 OT를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이 강좌는요, 기본적으로 영어의 기본기가 매우 약한 학생들을 위한 강좌예요. 그러니까 아예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문장, 혹은 심지어는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문장도 덤비기 힘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은 쉽게 얘기하면 노베이스예요. 그럼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문장들을 구성을 해왔느냐?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을 베이스로 해서 조금씩 변형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이라고 하면 정말 간단한 문장부터 꽤나 복잡한 문장까지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눈,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문법을 바라볼 수 있는 틀, 그리고 영어의 기본적인 용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까지 다 말씀드린 게 이 강좌가 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챕터 1 문장 해석을 위한 기본 개념을 제가 지금부터 OT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OT 때부터 수업하거든요. 근데 이 OT에서 보여드리는 문장 해석을 위한 기본 개념 파트에 대한 설명은요, 괜찮은 문장편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괜찮은 문장편 OT를 보고 1강까지를 봤는데 조금 어렵다 해서 고민인 분들은 요거 건너뛰셔도 되고요. 다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요 강좌를 듣고 다음 괜찮은 문장편을 들으실 분들은 그 괜찮은 문장편의 OT는 건너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문장 해석을 위한 기본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 용어를 좀 몇 개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 설명을 위해서 제일 먼저 예문 하나를 들어놓고 할 건데, 이거 다 적으실 필요 없고요. OT에 보면 OT 페이지 옆에 첨부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교재 앞쪽 부분 첨부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문장을 놓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영어 문장에서 품사라는 거.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도대체 품사라는 건 뭐냐? 품사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모든 단어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단어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를까? 그게 이제 품사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한 8개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게 그만큼 아니지만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명사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명사라는 품사가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문장에 명사가 뭐가 있나요? 잘 보세요. 당연히 제인 명사고요. 그 다음 teacher 명사입니다. 이것까지는 잘 알아요. 사람 이름이고 직업 이름이니까요. 잘 알아두세요. 여기 surprise, 놀라움이라는 말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뭔가 추상적인 감정의 이름이라든가 추상적인 경험의 이름, 이것도 다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거죠. 명사는 뭔가 구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포함할 수 있더라. 예컨대 사랑. 사랑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없죠. 사랑은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명사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품사가 뭐가 있냐면 이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라는 친구가 있죠. 다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다 할 때 대자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우리말로 얘기할 때 조정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친구랑 얘기할 때 뭐 모든 문장마다 조정식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어떻게 얘기하냐? 그냥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영어도 똑같이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거죠. 됐죠? 그게 대명사인데, 자, 요 문장에서 대명사라고 얘기하면 him, 요게 대명사고요. 자, 그 다음에 everyone, 요것도 대명사입니다. 힘이 대명사인 건 알겠어요. 어떤 남자를 대신해서 힘. 근데 이게 everyone은 뭡니까, 선생님? 이제 요런 게 조금 어려울까봐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게 요 밑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대명사에서 가장 어려워할 만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원이에요, 원. 원이라는 건 있잖아. 어떤 거냐면, 얘들아, 봐봐. 미안합니다. 보통 대명사는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있을 때 쓰죠. 그 사람, 그녀, 그것, 이렇게. 근데 원이라는 건 구체적이지 않아.
자, 그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불특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특정하지 않은, 딱 정해지지 않은,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모두를 가리킬 수 있는 게 원이에요. 다시, 특별하지 않은 사람과 사물 모두를 가리킬 수 있는 게 원이에요. 그래서 원은 어떻게 앞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시거나, 됐죠? 아니면 그냥 이제 물건이니까 별 의미 없이 그냥 그것,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대명사에서 주의하셔야 될 걸로 제가 조금 이따 복습을 위해서 여기다 다 적어드리는 겁니다. 원을 하나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게 왜 대명사인지 알겠지? 모든 사람이란 뜻의 그냥 불특정한, 됐죠?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사람은 can find happiness, 행복을 찾을 수 있다. in the job, 직업 속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that이라는 대명사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that만 보면 뭐냐면 특히나 등급대 낮을수록 저것, 좀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that, 가까이 있는 거 thi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that은요, 그냥 문장 내에 등장한, 다시 말씀드릴게요. 뭔가 문장 내에 있었던 그냥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꼭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가 아니라 그냥 문장 내에 등장한 명사를 대신해서 that을 쓸 수 있대요.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that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물론 that은 저것이라는 의미도 맞습니다만 그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럼 봐봐. The size of China is larger. 중국의 크기는 is larger. 더 크다. 뭐보다? 한국의 그것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중국의 크기는 더 크다. 한국의 그것보다. 한국의 뭐보다 더 큰가요? 그렇죠. 크기보다 큰 거죠. 한국의 사이즈보다 큰 거죠. 그래서 여기 that은 문장 내에 있는 사이즈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원과 that은 대명사 중에도 좀 특별히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저도 알아요. 자, 이 강좌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 좀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들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이거 무시하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이 정도는 안다 싶으면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명사는 모양이 안 변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인이라는 이 말 있잖아. 문장 어디에 있든 그냥 제인이에요. 티처는 문장 어디에 있든 다 티처로 쓰여요. 그 다음 서프라이즈란 말도 문장 어디에 있든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근데 대명사는요, 모양이 변합니다. 대명사는 모양이 변해요. 대명사는 모양이 변합니다. 즉, 그 모양이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남자라는 의미의 he라는 말이 문장 제일 앞에, 그걸 이제 주어 자리라고 할 건데,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he가 되고요. 동사 뒤에, 그걸 이제 목적어라고 할 건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him이 되고요. 명사 앞에 서서 그 의이라는 의미가 되려면 his가 되고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그 대명사의 모양 변화와 관련한 걸 제가 밑에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혹시나 모르신다면 외우시면 돼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거기에는 표에 있는 것들 혹시나 모르신다면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100% 장담하는데 it 같은 것은 모르는 부분들 있을 거야.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세요. 무시해서 노는 게 아닙니다. 됐죠? 자, 놓치지 마세요. 우린 영어에서 품사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명사, 대명사 설명했습니다. 주의할 점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 전부 다 보면 뭐뭐하 다로 끝나는 말이죠. 됐죠? 자, 근데 이 동사도 보면 영어는 모양이 변하는데 동사의 모양은 어떻게 변하느냐? 시제에 따라 변해요. 시제에 따라 변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거거든요. 봐봐. make라고 쓰면 현재형이야. 만들다라는. 근데 이렇게 쓰면 과거형이 돼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그리고 수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현재 시제일 때는. 자, 이게 이제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주어가 좀 어려운 말 할 겁니다. 3인칭 단수야.
쌤 3인칭 단수가 뭐예요? 나나 네가 아닌 걸 3인칭 하거든. 나와 너가 아닌 집단이 3인칭이야. 그럼 당연히 이제 제인은 3인칭이죠. 그 제인 한 명이야, 두 명이 여기서 한 명이지. 이렇게 3인칭 단수고 현재형을 쓸 때는 그냥 make라고 쓰는 게 아니라 뒤에 s를 붙여서 써요. 이해 갔지? 이런 식으로 동사는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영어 문장 보면 진짜 허구 헛날 정말 얘는 맨날 나오는 것 같아. 너무 자주 나오는데 뜻을 도저히 잘 모르겠어. 그 동사가 뭐냐면 get과 take예요.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동사들 중에 하나가 get과 take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get은요, 얻다 맞아요. 다시 get은 얻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광고는 사람들을 얻는다. 웃기잖아. 그녀는 고양이를 얻었다. 테이블 밑에서. 무슨 소리야? 무슨 밀거래합니까? 밀수합니까?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주세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get은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일 수 있냐면 사전 찾아보면 엄청 길게 나왔는데 그 뜻들을 다 종합해보면 get은 움직임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She got on the chair. She got the baby on the chair. 볼게요. 됐지? 됐죠? She got the baby on the chair. 이렇게 두 개를 볼게요. 자, 뭐냐면 보세요. 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on the chair는 해석할 줄 알죠? 의자 위에. 봐봐. 그녀가 움직였어요. 어디로요? 의자 위로요. 끝입니다, 이게. 근데 밑에 문장은 조금 웃겨요. 그녀가 움직였다. 아기. 좀 웃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get 다음에 the baby 요런 명사가 따라 나오면요. 얘가 요렇게 움직인 거예요. 아기가 의자 위로 움직인 겁니다. 그럼 얘는 뭐 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다시요. get 다음에 어떤 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명사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다예요. 명사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다. 됐어? 움직이면 움직임인데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가 움직이도록 만들다야. 그걸 이제 우리는 준사역동사 시키다 이렇게 배운 거죠. 그럼 해석해 볼게요. 광고는 만들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도록. 테이크 취하다. 그녀는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고양이가 테이블 밑으로 움직이도록. 즉 고양이를 테이블 밑으로 쫓아낸 거죠. 쉽죠? 선생님 그럼 테이크는요? 자, 테이크의 기본은 뭐냐면 테이크의 기본은 제가 방금 얘기했으면 take action 취하다라고 했죠. 이 취한다라는 얘기는 술 취한다가 아니라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볼게요. You should take in. 당신은 안으로 취해야 돼. 자, 안쪽으로 취해야 돼. 뭘? Lots of sweet. 많은 단 것들을. 즉 단 것들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건데 또 뭐 어떤 의미도 있냐면 take는 필요로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잊지 마세요. 지금 단어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 수업하는 게 아니고 동사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이 어려워하는 동사 두 개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it took much energy. 그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뭐가요? to do my homework. 내 숙제하는 것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 동사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걸로 get과 take를 조금 배워봤습니다. 됐죠? 자, 품사 배우고 있어요. 자, 네 번째로 제가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형용사라는 친구를 설명할 거예요. 형용사. 자, 형용사는 보통 어떤 친구들이냐면 오케이? 니은으로 해석되거나 의로 해석되는 친구가 형용사예요. 그래서 지금 요 문장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great 뭐죠? 위대한이죠. 형용사예요. 또 얘기해 볼까요? 여기 apostrophe s를 붙이면 뭐뭐의가 되죠. 그래서 everyone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의 대명사였는데 모든 사람의가 되죠. 그래서 이거 합쳐놓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됐죠? 모든 사람의라는 뜻의 형용사가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부사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어렵습니다. 부사라는 건. 자, 부사는 보통은 어떤 거냐면 위에 나온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놓으면 대표적인 부사입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시간이나 주로 이제 장소 관련한 개념이면 부사예요. 예컨대 시간 today, yesterday, 오늘, 어제. 됐죠? 장소 관련한 거 there, 거기, here, 여기 이런 표현들. 아니 오해하지 마. 빌딩, 건물도 장소잖아요. 아니 그 빌딩 같은 건 명사야. 알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장에서 부사 뭐 있습니까? 원래 final이라는 말이 마지막의라는 뜻의 형용사란 말이에요. 요 뒤에 ly를 붙였네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어떤 친구가 있냐면 영어에는 전치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전치사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선생님 이거 우리말의 조사랑 똑같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달라요. 영어는 조사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는 체언 뒤에 붙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보세요. 이게 전치사인데 무슨 체언 뒤에 붙였어? 그게 아니에요. 영어는. 그게 아니고 조사는 그냥 단어입니다. 아, 전치사는 단어입니다. 단어인데 특징이 뭐냐면 뒤에 항상 명사를 데리고 와요. 다시 뒤에 항상 뭘 데리고 온다고요? 명사를요. 자, 여기 전치사 to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또 왜 넣어놨냐면 여러분들이 to의 해석을 되게 힘들어요. 맨날 어디 어디에 라고만 알고 있잖아. 어디 어디에. 맞아요. 어디 어디에. 그래서 I go to school, 난 학교에 간다. 맞거든요. 근데 전치사 to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잖아. 내가 학교로 간다라는 얘기는 I go, 내가 어딘가를 가게 된 to, 결과물이 어딘 거야? 학교인 거죠. 그래서 전치사 to는 뒤에 어떤 결과가 따라 나와서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됐죠?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아, 그 결과 뭐뭐 했다. 요 정도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예문 볼게요. They voted the woman. 자, vote는 투표하답니다. 그들은 그 여성에게 투표했죠. 그 결과 대통령. 자, 그 결과 누가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일까? 여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죠. 아, 그들이 여자에게 투표해서 그 여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또 가볼까요? attach, 부착하다 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이렇게 동사부터 문제 시작한 명령문이죠. 최근 사진을 부착해라. to the form, 여기서 form은 형태, 문서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 양식에 부착해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접속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문장에는 제가 접속사를 넣지 않았습니다. 되게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라서 제가 이 책에서도 챕터 3에 따로 빼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감탄사예요. 여기서는 와우, 이 감탄사죠. 됐죠? 자, 이게 영어에서 품사 답니다. 뭐 이게 이제 관사 같은 것도 있지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약속을 하나 하죠. 저도 수업 때 이 품사와 관련한 얘기들 할 건데 그때그때 다 뭐 명사, 형용사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 앞으로 이제 명사는 뒤에다가 적을게요. n이라고 적을 거예요. 대명사도 묶어서 한꺼번에 n이라고 같이 적을 겁니다. 어차피 명사 대신하는 거니까. 그리고 동사는 제가 verb의 줄임말 v라고 쓸 겁니다. 형용사는 adjective의 줄임말 adj라고 쓸 겁니다. 부사는 adverb의 줄임말 adv라고 쓸 겁니다. 전치사는 물론 이제 원래는 preposition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지만 저는 그냥 어차피 묶어서 쓸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쓸 거예요. 접속사나 감탄사를 따로 영어에서 이렇게 쓸 일은 없을 거니까 요거 5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제가요 두 번째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문장 성분이라는 말을 할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겨요. 품사까지는 어디서 들어봤는데 문장 성분보다 헷갈리는 거예요. 두 개가. 헷갈릴 거 하나도 없이 제가 차례대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같은 문장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문장 성분에는 일단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첫 번째, 주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친구가 있냐면 서술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과 다르게 영어는 주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문장이 길어지면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서술어 앞쪽에 있는 걸 주어로 잡으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됐죠? 뭐 그렇게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서술어가 made죠. 그 요 앞에 있는 제인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문장 성분에는 어떤 친구가 있냐면 목적어가 있어요. 아, 잠깐만, 이 얘기를 안 했다. 참 미안해. 주어는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필수적인 거야. 선생님, 명령문은 왜 주어를 안 써요? 아, 당연한 얘기죠. 한번 생각해볼 우리말도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되거든. 달린다. 누가 달리는데? 내가 달리는지, 걔가 달리는지, 그녀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 명령문으로 달려라. 주어 필요 없잖아. 우리말도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인데 목적어만 나오면 여러분이 이제 을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목적어는요,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문장으로 얘기해 볼게요. 제인이 finally made, 마침내 만들었어요. 됐죠? 만들었어. 자, 누굴 만든 거니? 만든 대상이 누구니? 힘, 그죠? 이런 걸 목적어로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보어라는 개념인데요. 와,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 우리말이랑 달라요. 그 우리말이랑 주어, 서술어, 목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고 비슷합니다. 근데 보어는 아예 달라요. 우리말에서 보어라고 얘기하면 이다, 되다랑 같이 붙어 다니는 체언 뭐 이런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영어에서 보어는 말 그대로 보충 설명해줘요. 뭘 보충 설명하니? 잘 보세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 자, 한번 제가 예문을 한번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She seemed. 그녀는 보입니다. Strange. 어떻게 보입니까? 잘 봐봐. 그녀가 보이거든요. 이 여자의 상태가 어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해 보이네. 이게 보어라고요. 이해 가셨어?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 She made him. 그녀가 그를 만들었네.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까? 이 남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 거야? Happy. 행복한 상태가 된 거죠. 봐봐. 그를 만들었는데 이 남자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행복해진 거죠.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했네요. 보호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보호가 그럼 대체 뭘까요? 볼게요. 제인이 마침내 그를 만들었죠. 자, 이 남자의 상태가 뭐가 되도록? 위대한 선생님이 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great teacher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밑에 제가 이제 예문 2개를 들어드렸는데 일단 이제 해석을 위한 팁부터 먼저 한번 해드리고 말씀 좀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문장에서 no가 나오면 여러분들 참 해석을 힘들어하시거든요. no는 not any의 줄임말이에요. 쌤, any는 뭐예요? 어떤이야, 그냥 어떤. 그럼 not any의 줄임말이면 어떻게 해석해요? 이런 not 같은 말들은 무조건 동사에 붙여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nobody understood 하면 이렇게 된 거야. 어떤 사람이 not understood, 이해 못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해석할래? 어떤 사람은 could not write, 쓸 수 없었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포즈 버튼 누르고 여러분들이 보어의 개념을 언어적으로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실험해 보는데 둘 중에 하나는 보어가 있고 하나는 보어가 없어요. 해보세요. 시작. 괜찮나요? 자, 정답. 얘는 보어, 얘는 보어 아닙니다. 왠지 한번 볼까요? 위에 문장부터 볼게요. 어떤 사람이 not understood her poem, 그녀의 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녀의 시를 이해 못했어. 그래서 she, 그녀가 made it, 그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것이 뭐죠? 그렇죠? 그녀의 시죠. 어떻게 만들었니?
쉽도록 만들었어. 생각해보자. 원래 시는 어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겠지. 근데 그 어렵고 이해 못할 만한 시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쉬운 상태로 만들었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네. 보호가 맞아요. 됐지? 근데 밑에 문장 가볼게. Nobody could write an essay. 어떤 사람도 could not write an essay. 에세이를 쓸 수 없었어. 사람들 에세이를 못 써. 그러나 그녀는 made one. 그것을 만들었죠. 자,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그렇죠. 에세이죠. 어떻게 해요? 쉽게 만들었어요. 자, 묻겠습니다. 에세이의 상태가 쉽도록 만든 겁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들은 에세이를 못 썼어. 근데 그녀는 쉽게 하나를 썼어. 그게 에세이, 이 에세이의 상태를 쉽도록 만든 거냐고. 아닌 거 알겠죠? 이건 뭐냐면, 쉽게는 뭐냐면 그녀가 이 에세이를 만드는 과정이 쉬웠던 거예요. 따라서 얘는 목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보호가 아니에요. 요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아직 잘 안 잡혀요. 걱정 마세요. 뒤에서 또 반복돼서 나올 거니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앞쪽에서 배운 개념이 자동으로 계속 누적되고 앞쪽에서 배운 문장과 어휘가 자동으로 누적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이게 보호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어려웠죠. 지금까지 중에. 다섯 번째로 이제 영어에선 수식어라는 게 있어요. 수식어는 당연히 꾸며주는 말입니다. 선생님 저 문장에서 꾸며주는 말이 뭐가 있나요? 봐봐.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에요? 위대한 선생님이에요. 그치? 그 다음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수식어. 근데 이제 수식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요. 선생님 그럼 부사는요? 명사를 제외한 것들을 꾸며줘요. 선생님 그럼 명사를 제외한 게 어떤 게 있는데요? 저기 있는 것도 있잖아. 동사, 형용사, 부사, 그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거 꾸며줄 수 있고 심지어는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문장 전체도 꾸며줄 수 있어요. 됐죠? 이걸 꾸며주는 게 부사예요. 자, 그럼 이제 저 문장을 이제 공격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와, 제인이 마침내 만들었구나. 그를 위대한 선생님으로.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놀랐구나.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얘들아. 얘는 각각 알고 있고 얘는 각각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두 개를 연결을 못해요. 자, 연결 전에 우리 이제 용어부터 먼저 통일을 해보면 주어는 subject라고 해서 제가 s라고 표시를 하고 서술어는 그냥 동사로 원래는 predictive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verb라고 할게요. 목적은 object에서 o라고 쓰고 보어는 complement c라고 쓰고 수식어는 이제 modifier이라고 m으로 쓸 수 있는데 주로 그냥 나는 이제 괄호로 그냥 묶어놓은 수식어예요. 자, 어쨌거나 얘들 둘 간의 관계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 여러분들 그렇거든요. 얘 알아요. 얘도 알아요. 근데 얘들 둘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문법이 깨지는 거거든요. 사실 문법이라는 게 기본이 이런 거예요. 요 보어 자리에 사실 이 말이 들어갈 수 있니 없니? 이 품사가 들어갈 수 있니 없니? 이게 문법의 기본이거든. 알파이지 오메가 그거.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문법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라도 이거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둘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봐. 제가 러셀 소속이잖아요. 러셀 소속 강사인데 좀 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강 론칭 첫 회까지만 하더라도 애들이 되게 줄 서서 기다렸어요.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록을 기다린 게 아니라 수업하는 날.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저녁 때 수업인데 6시 반 저녁 수업이면 고3들 같은 경우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그 동네 학생들은 먼저 가방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 줄이 쭉 서 있어서 제가 수업하는 곳이 6층이었는데 그 줄이 좀 심한 경우에는 3층, 2층까지 쭉 내려오면 계단 따라서. 저는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에요. 대치동은 더한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키 큰 수학생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전에 학부모님들 가서 줄 서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러셀이 그래도 좀 잘하는 게 있어서 그래도 좀 이 표현이 좀 이상하다. 러셀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줘서 뭐였냐면 좌석 예약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특정한 날짜에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딱 로그인을 하면 자기가 앉아서 들을 좌석을 마치 극장에서 티켓 예매하듯이 콘서트 좌석 예매하듯이 예약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그거 수업 들으러 가는 날 되게 몇 시간 전에 일찍 갈 필요 없어요. 5분 전에만 가더라도 자기 좌석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놨어. 자, 내가 갑자기 그 얘기 왜 했냐. 문장 성분이 예약된 좌석입니다. 그리고 이 품사라는 게 예약한 학생입니다. 됐죠? 그럼 잘 들어봐봐 얘들아. 잘 들어봐. 야, 자리가 움직일 수 있니? 자리가? 안 되죠. A10번은 항상 A10번 자리에 있어야 돼. 어쩔 때는 제일 앞줄에 A10번이 있다가 어떨 때는 제일 뒷줄에 A10번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좌석은 고정돼 있어야 돼요. 얘는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다시 품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문장 성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정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 영어는 항상 뭘로 시작하죠? 주어로. 그 다음 뭐 등장합니까? 동사. 그 다음 뭐 등장합니까? 목적어. 그 다음 뭐 또는 보어. 그 다음에 뭔가 보어가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등장한다고. 여러분들 배웠던 1, 2, 3, 뭐 4, 5 형식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품사 고정돼 있어. 아니 미쳐가지고 보어를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쓴 다음에 목적어 썼다가 동사 쓰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좌석 고정입니다. 됐죠? 근데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예약자들은요. 자리를 돌아다닐 수 있죠. 얘는 좌석을 선별해서 안 씁니다. 어차피 티켓 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떤 좌석에 누가 앉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명사라는 친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티켓이 많은 거죠. 3장이나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서술어인 동사는 당연히 동사 자리에만 들어갈 겁니다. 됐죠? 또 하나 얘기하면 부사는 그냥 수식어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쌤, 그러면 형용사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이게 여러분들 제일 못하는 거거든. 당연히 옆에 적어놓은 것처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얘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냐면 부사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주 놓치십니다. 됐죠? 쌤, 그럼 마지막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요. 얘도 수식어로도 쓰일 수 있고 보호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수능의 문법 문제 어떤 건지 알겠지? 자, 분명히 주어 자리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명사만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그 자리에다가 명사로 쓸 수 없는 형용사 같은 걸 써놓는 거야. 문법적으로 OX? X야. 얘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어. 내 말 이해가셨어? 또 얘기해볼까? 보어 자리에 여기 우리말로 해석하기에는 그녀는 이상하게 보인다잖아. 이상하게 보인다. 보호 자리에 strangely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부사는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진 적이 없다고. 이런 게 핵심인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제 그래서 문장 해석을 위한 틀이면서 동시에 영어 문법을 위한 틀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수업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문장들을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게 되냐면 이런 문장들 배우는 거예요. 챕터 2 딱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The story starts here. 모르는 단어 없죠. 요 수준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 수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뒤쪽까지 가더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나 이런 문장 하는 게 아니고 한글이 갑자기 막 뜨네. 이 정도 길이의 문장까지 435번이라 되어 있죠. 요렇게까지 배울 거예요. 16강을 통해서요. 됐죠? 예습과 복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습은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예습은 웬만하면 권하지 않고 지금 이제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최대한 복습만 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요거는 다음에 좀 한번 읽어와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시작이 반은 아닙니다. 어떻게 뭐 시작이 반이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면 뭐 그러면 절반만 하면 끝나니 일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시작이 중요합니다. 일단 제대로 시작부터 하십시오. 지금 이제 노베이스라도 괜찮습니다. 요 수업 끝나고 나면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한 3월 정도의 난이도의 모의고사 문장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 정도는 단어를 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문장 해석법을 살을 붙여서 괜찮아와 믿어봐로 통해서 다지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긴 시간 OT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